우리 몸속에서 가장 바쁘게 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뭘까요? 바로 소화관이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내부 고속도로인데요. 만약에 이 고속도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소화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섰을 때 벌어지는 그 극적인 상황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아주 바쁜 고속도로가 갑자기 전면 통제되는 겁니다. 끔찍하죠? 우리 몸의 위장관, 즉 소화 시스템이 바로 이 고속도로와 똑같습니다. 음식물이라는 차들이 영양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 중요한 도로가 꽉 막혔을 때 우리 몸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상황은요, 가장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장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장폐색입니다. 이건 고속도로에 차가 좀 밀리는 수준이 아니라요, 대형 사고로 도로가 완전히 폐쇄돼 버리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죠. 장폐색, 말 그대로입니다. 장에 꽉 막혀버리는 질환이죠. 음식물 소화의 가스 전부 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써버리는 겁니다. 특히 이게 소장에서 발생하면요, 이건 정말 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이 막히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첫 번째는 기계적 폐색. 이건 수술 후에 장끼리 둘러붙는 유착이나 탈장처럼 무언가 물리적으로 길을 딱 막아버리는 경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마비성 장폐색이라는 건데요. 이건 도로 자체는 멀쩡한데 차들이 그냥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장 근육의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꿈틀거리는 연동운동이 멈춰버리는 거죠. 자, 그럼 장이 완전히 막히면 우리 몸에서는 과연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건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작은 교통체증이 어떻게 우리 몸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로 번져나가는지 그 도미노 같은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재앙은 막힌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1단계, 갈 곳을 잃은 음식물과 가스가 계속 쌓이면서 장이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곧이어 2단계가 오는데요. 우리 몸은 이 압력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구토를 시작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수분과 전해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혈액의 양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3단계, 팽창한 장 내부의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마치 압력소처럼 장벽을 꽉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장벽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까지 눌러버려서 혈액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허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단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장벽은 힘을 잃고 죽어가기 시작하고요. 이 약해진 틈으로 장 안에 있던 수많은 세균들이 복부 전체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는 이제 더 이상 장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온몸으로 번지는 거죠. 5단계, 복강으로 퍼진 세균들은 복막염이라는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 이 세균들이 내뿜는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과잉 반응하는 폐혈성 쇼크가 발생합니다. 몸 전체가 통제 불능의 염증 폭풍에 휩싸이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가 완전히 폐쇄되는 아주 극적인 상황을 봤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대형 사고 말고도 도로 곳곳에 생긴 작은 구멍이나 부서진 가드레일 같은 약한 지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탈장과 개실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장은 이름 그대로 장이 제자리를 탈출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복벽의 근육이 약해진 틈, 그러니까 도로의 구멍 같은 곳으로 장의 일부가 삐져나오는 거죠. 가장 흔한 게 간접 서해부 탈장인데요. 여기서 진짜 위험한 건 튀어나온 장이 꼬여버리는 염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혈액 공급이 딱 끊기면서 장이 빠르게 썩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개념은 확실히 구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발성 개실증과 개실염은 다른 거예요. 다발성 개실증은 그냥 장벽에 작은 주머니들이 생긴 상태,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별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주머니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끼고 세균이 번식해서 염증이 생기면 그게 바로 개실염이 되는 겁니다. 주로 왼쪽 아랫배에 아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죠.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은 비교적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에 가까웠다면
이번엔 좀 다릅니다. 도로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점령해 나가는 마치 불법 건조 프로젝트 같은 문제도 있거든요. 바로 대장암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요, 처음에는 선종성 용종이라는 작은 양성혹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이 혹이 진짜 무서운 악성암으로 변하기까지 평균 5년에서 12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왜 중요한지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죠.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죠. 대장암의 경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직장 출혈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비나 설사가 생기는 것처럼 배변 습관이 확 바뀌는 것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고요.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평소에 고지방 식단을 즐기거나 가족력이 있는 것처럼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작은 신호에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진들은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고속도로의 질서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치료와 관리의 핵심 원칙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치료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일단 가장 급한 불부터 꺼야겠죠. 비관 같은 튜브를 이용해서 장의 압력을 낮추는 감압 조치를 하고요. 동시에 정맥 주사로 수분을 공급해서 쇼크 상태를 막아야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도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수술 후에 최대한 빨리 걷기 시작하는 조기 이상입니다. 이게 멈춰있던 장운동을 다시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거든요. 결국 이 모든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합병증을 막고 환자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고 더 나아가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식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관리의 핵심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내는 신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런 심각한 문제들도 대부분은 아주 작은 신호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의 장이 매일같이 보내는 이 작은 속삭임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